네, 예고해드린 대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예, 뭐 그 얘기도 좀 여쭤볼까요? 오늘 하도 웃어서요. 예, 그 어떻게 된 네, 앞뒤가 어떻게 된 건가요? 오늘 어저께 했던 예. 6차 변론에서 지금 핫한 이슈가 인원이잖아요. 예. 인원 요원을 그 국회의원으로 김병주가 둔갑시켰다 했는데 예. 어저께 본인은 인원이란 단어를 윤석열 그 피청구인은 예. 안 쓴다. 예. 왜 인원 일반 사람이라 쓰지 인원이라 쓰느냐. 예. 자기는 써본 적도 그렇습니다. 없다 했는데 예. 1분 15초도 못 지나서 인원이란 얘기를 계속 예. 4번이나 했어요. 예. 아니 그런 입만 벌리면 거짓말. 그래서 예. 제가 그 서치를 해봤더니 예. 인원은 그때 말고도 여러 번 써요. 예. 습관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이 그 4차 변론 기일에도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갔으니까 인원이란 걸 썼고요. 또 3월 27일 날 지난해 2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도 한 차례 쓰고 지난해 4월 1일 날 전공의 파업 관련 연설문에는 3차례나 그래요? 인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습관적으로 쓰는데 본인은 써본 적이 없다 뭐 입만 벌리면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다들 웃었죠. 저도 한참 웃었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이게 뭐 오늘 얘기하고 내일 얘기한 게 아니고 1분 25초 2분 안에 예. 아니 그걸 도대체 이해가 갑니까? 아니라고 하면 본인이 유심히 얘기할 텐데 습관적으로 그런 걸 글쎄요. 쓰는데 거짓말을 하고도 의식을 못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변론 헌재에서 하는 변론 윤석열 측 변론은 예. 거의 다 거짓말이다라는 걸 스스로 입증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예, 말로. 신뢰성이 어떤 정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어떤 네. 좀 우스꽝스러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보면. 네, 예. 변호인도 그거 갖고 문제 제기했었잖아요. 예. 김용현한테 요원 인원인데 뭐 의원으로 둔갑했다니까 김용현도 막 그래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윤석열 측이 그만큼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다를 윤석열 씨의 입으로 입증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6차 변론기까지 마쳤는데요. 네. 뭐 총평 한번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거짓 주장이고 아무 말 대단치를 예. 하면서 아전 인수식 궤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를 흔들기 위한 이런 예. 의도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지금 분노하고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국의 대통령인데 그래도 예, 본인이 책임지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전부 부하들이 그렇다 그러고 거짓말로 일색이 되고 그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예. 말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탄핵 공작을 하고 예. 있다. 새로운 주장이죠. 예. 네, 공작을 하는 사람이라 공작을 쓰는데 본인들이 그러니까 공작을 그만큼 많이 했다라는 입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김 의원님은 그 계엄 이후에요. 그때 네. 저희 출연하신 게 12월 6일. 네. 예, 그날이시죠? 그렇죠. 예. 네, 그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유튜브 방송에서 그 사령관들, 그러니까 네. 계엄에 어떤 개입한 사령관들 인터뷰 다 하셨죠. 네, 네. 그게 지금 주요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렇죠. 그것이 예. 저는 가장 오염이 안 된 예. 증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12월 3일 4일 계엄을 했잖아요. 5일 날 사실 국회에서 국방위를 열었는데 핵심 사령관들이 안 왔어요. 예.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6일 날 제가 항의 방문도 가고 그때 왜냐하면 제2차 비상계엄이 있을 거라는 예. 두려움이 국민들 엄청 커서 그렇습니다. 예. 다시 이런 상황이 되면은 본인들이 병력 동원을 하지 않겠다. 이 다짐을 받는 것이 예. 중요해서 그러기 위해서 가셨군요. 국방위 그러니까. 차원에서 민주당 국방위 차원에서 박선원 의원 국방위원하고 찾아가서 그 2개를 확답을 받으려고 예. 해서 죄송하다는 단어. 예. 두 번째는 다시 이런 지시가 내려왔을 때 따르지 않겠다. 이걸 하면 국민들이 안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항의 방문 차원에서 갔었고 근데 갔을 때 저도 두려웠어요. 예. 그때는 제2차 비상계엄 하는데 군부대 갔을 때 특전사야 뭐 저를 해코지 안 할 수 있지만 예. 그 위에 연계된 윤석열 일당들이 예. 저를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운영하는 주불리 예. 그 김병주 유튜브를 틀고 예. 시작을 했었죠. 예. 그런데 다행히 그래서 한 20분 후에 특전사령관이 나와서 예. 항의를 했고 몇 가지 어제 청문회
때 안 나왔기 때문에 예. 몇 가지만 묻겠다니까 본인도 어제 청문회를 나가고 싶었다. 네. 국방위를. 네. 그래서 가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가다가 국민의힘 반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민들께 자기가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해서 자세히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어서 제가 수방사에 무작정 찾아가고 있었는데 예. 수방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예. 특전사 그걸 봤다. 우리 사령부도 와서 인터뷰를 해달라. 예. 그래서 쉽게 수방사는 이루어졌고요. 가자마자. 그때는 왜 그랬다고 추정하세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때만 해도 예. 본인들이 이게 너무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했고 예. 그리고 또 잘못하면은 대통령이나 김용현이가 다 사령관들한테 책임 안 지고 할 수가 있고 죄를 책임을 뒤집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군요.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들은 또 부하들이 있잖아요. 네. 부하들까지 죄를 뒤집어 쓸 수 있겠다 해서 진실을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네. 해서 특전사 수방사를 연이어 했었고 그때는 오염되지 않은 예.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걸 그렇죠. 즉각 물으니까 예. 사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고요. 예. 그다음부터는 본인들도 변호사를 그렇겠죠. 선정하고 하다 보면 유리하게 할 수도 있고 수방사령관은 태도가 180도로 바뀌어서 예. 윤석열 편에서 지금 예. 완전히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네. 김 의원님 말씀대로 오염 안 된 그 당시의 진술이 네. 지금 대단히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보면.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실 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하니까 저쪽에서는 또 이게 오염됐다. 왜냐하면 네. 김병주 의원님과의 어떤 특수한 인연 때문에 네.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다는 주장까지 하고 나오셨는데 네. 어떻게 반박하십니까 그 얘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쓰리스타가 어떻게 오염이 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오염됐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수방사 갈 때는 수방사령관하고 한 번도 그전에 통화한 적도 없었고 예. 그것을 오라해서 간 거고 특전사도 불시에 갔는데 특전사령관이 사실은 양심의 가책도 느낀 상태에서 잘 응해 줬던 거고요. 예. 그랬더니 또 저와 근무 인연을 그렇습니다. 가지고 예.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은 육해 공군을 다 지휘하고 예. 하는데 그 특전사령관은 저하고 인연이 한 6개월 정도 저는 용산에 근무했는데 지구사라고 해서 전시 조직의 참모로 용인에 있었어요. 예. 한 달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했어요. 그렇게 예. 따지면은 제가 앞에 있는 국민의힘 어저께도 문제 제기한 임종덕 의원은 1년 내내 저 직속부하라서 아하, 하루에 한 5씩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5번씩은 보는 관계고 예. 그때 맨날 저보고 존경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저를 맨날 공격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한기호 의원도 1년 반이나 같이 근무했는데 예. 저를 맨날 공격하고 제가 그렇게 단기간에 그 해유를 하고 둔갑시킬 능력은 없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김 의원님은 가장 그 어떤 증언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실 텐데요. 네. 지금 가장 어떤 증언의 변화가 좀 극적이고 그런 부분이 어디입니까? 누구의 어떤 증언입니까? 그날 인터뷰하실 때랑 보면. 그날 가장 인터뷰가 저는 기대를 안 했었는데 대통령이 전화한 거 네. 그거를 특전사령관이 그 당시는 대통령하고 한 번 했다고 예. 했어요. 예. 그리고 일말에 대통령에 대한 그 좀 두려움도 있고 그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707이 어디쯤 가느냐 한 번 정도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김용현과의 통화는 자세히 얘기했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과 김용현의 자세가 막 바뀌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국방위가 10일 날 열렸을 때는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2번 예. 받았다. 예. 그것은 이제 문을 깨고 들어가서 인원을 끌어내라. 그 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거잖아요. 그걸 했었다라는 거를 해서 그때만 해도 군인적으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예. 좀 조심을 좀 대통령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는데 윤석열 태도 보십시오. 전부 모로세로 하고 책임을 인가하니까 본인이 더 진실을 얘기해야 되겠다 해서 했던 그것이 추가된 것이지 예. 사실 진술이 바뀐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언어라는 것은 인원이나 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인원이요. 인원이나에 따라서 사항에 따라서 하는데 의미 맥락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네. 다른 분들은 근데 그날은 또 솔직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대통령을 보호하듯이 좀 변한 분들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전사령관은 변한 일이 예, 없이 없고, 일관됐고 일관되고. 수방사령관은 예. 바뀌었어요. 예. 그때만 해도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고 사과하고 예.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또 책임지겠다. 부하들은 죄가 없다. 이렇게 예. 해서 군인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예. 지금은 마치 뭐 다시 대통령이 인물 조도해야 되고 뭐 예. 위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군인답지가 못하죠. 예. 왜냐하면 3스타나 2스타는 법무참모가 늘 있습니다. 예. 저도 사단장 군단장 할 때 모든 일은 법과 규정 테두리 내에서 하기 예. 때문에 모든 걸 할 때 법 자문을 같이 받아요. 예.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뭐 위헌적이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 장군의 자격이 없는 거고요. 이미 네. 법적 판단은 다 끝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요. 지금 보면 곽종근 사령관에게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원 끄집어내라고 하는 지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미 그 전에도 707 어디쯤 가느냐 이미 전화를 한 예, 것이고 예. 그 다음에는 뭡니까 707 도착하면 왜 문을 깨고 들어가서 빨리 해라 시간대 별로 하는 거잖아요. 예. 다짜고짜가 아니고 아주 그 작전을 사실 대통령이 그렇게 직접 지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없어요. 예. 그런데도 본인이 아주 깊숙이 윤석열이가 관여해서 작전을 지휘를 한 거죠. 위헌적인 예. 작전을. 예. 네, 네. 이진우 사령관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요. 네. 지금 어떤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뭐 이렇게 그래서 진술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이 대통령이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 아니면은 예. 본인은 상급자의 명령에 따랐으니까 제가 경감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예. 하니까 또 국방 지금 청문회라든가 헌재에 나와서 선별적으로 답변을 하거든요. 예. 청문회 나와서는 아예 말해 줄 수 없다고 네. 아예 입을 닫고 있고 보니까 헌재 가서는 윤석열 측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하고 예. 국회 측 청구인에 대한 거는 얘기를 제대로 안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 군을 뭐 김 의원님은 워낙 잘 아시니까요. 군의 지금 어떤 상태랄까?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참담하죠. 예. 사실 계엄에 그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특전사나 수방사 요원들은 지금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그렇겠죠. 있고요. 그래서 예. 지금 정신적인 치유를 군에서 진행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거긴 투입 안 됐던 군인들도 대단히 좌절감을 느끼고 예. 참담함을 느끼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시선이 중요하잖아요. 예.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때는 진짜 헌신해도 보람 있고 사명감이 있는데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참 신성한 국방의 임무를 띠고 임무 수행하는 우리 장병들이 예. 참 사기가 말이 아니죠. 그래서 예. 빨리 그걸 종식해서 빨리 윤석열 파면을 가고 빨리 이거 수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혹시 김 의원님은 주요 지휘관들 지금 네. 연루되지 않은 네. 주요 지휘관들과 뭐 통화도 하고 그러십니까 요새 어떻습니까? 가급적인 잘 하지는 않는데 예. 그래도 국방위원이고 하다 보니까 하죠. 의도적으로도 전 잘 안 합니다. 아, 예. 제가 하면은 음모론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 제가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하고 그동안 사령관 취임하고 이후에 12.3 지금 내란 이후 이전까지는 예. 통화한 적이 없어요. 그거 실제. 제가 왜 전화를 여부를 네. 여쭤봤냐면 네. 전화 와서 혹시 어떤 그 심정이나 뭐 이런 걸 좀 얘기하는 분이 있나 싶어서요. 예. 개별적으로는 예. 이렇게 요새 많이 국방 차원에서는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보고를 예. 받기도 하고 그러시겠죠. 그럴 예. 때 보면 아주 참담함을 느낀다. 예. 본인들은 조용히 임무 수행하지만은 또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예. 있어요. 이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정군의 관여가 다 돼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전국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저 밑에 사단에는 지역계엄사령부를 했고 군단은 지구계엄사령부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불똥이 어디까지 뛸지 모르니까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죠. 네. 이건 제가 어떤 미리 여쭤보질 않은 거라서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 월간중앙인가 보도를 보면 네. 이번 계엄의 뿌리에는 하나의 어떤 그 잔존 세력이 어떤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하나의 잔존 세력 그거는 뭐 잘 들어보진 못했는데 저는 뭐 그런 세력들이 음으로 양으로 다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 사실은 이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친 거고 과거가 현재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5.16 구테타나 12.12 구테타 사실 두 개 다 성공한 쿠데타지 않습니까? 그리고 5.16 구테타는 아예 그 처벌받은 사람이었고 12.12 구테타는 나중에 처벌을 받았지만은 약했잖아요. 그때 아주 엄하게 처벌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그때 두 개 다 성공한 쿠데타가 지금도 영향을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상조사를 확실히 해서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이번에 또 과거가 구했다는 거는 12.12 구테타라든가 또 조연천 이런 문건들이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얻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군인들이 어쩔 수 없이 투입은 됐지만은 그 소극적으로 작전을 해서 실패했잖아요. 그런 것도 과거가 현재를 구했다고 봅니다.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상황을? 지금 너무나 무책임하잖아요. 권한대행이면 우리 전체 대통령을 권한대행하는데 지금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해야 되는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많이 따졌습니다. 지금 헌정을 수호해야 되는 책임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1월 19일 날 그 서부지법에 국동난 거 이건 너 당신 사과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도 그거는 잘못됐다고 사과를 했고 그럼 12.3도 사과를 해야 된다. 지금 대표로 권한대행 되자마자 해야 되는데 결국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빨리 시스템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헌재 그 마흔역 임명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책임을 방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선원 의원이 그 질문한 그거는 굉장히 그것도 우스꽝스러운 모습. 혹시 그 종이를 접어서 네, 그렇죠. 저 박선원 의원이 국정원 차장 출신이라서 이걸 종이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걸 포켓에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접었냐 하니까 이렇게 접었다. 한 번 접었냐 두 번 여러 번 접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 보니까 많이 구겨지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차관보를 줬는데 많이 구겨졌다. 그런데 검찰에 제기된 증거는 빳빳하다는 거예요. 참 어떤 너무 거짓말이 너무 하니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얼굴이 벌개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 읽었다는 게 참 거짓말이라는 게 간접적으로 증명이 된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안 읽었다면은 직무유기죠.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 사항에서 지시사항으로 줬는데 안 읽을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읽었고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기에 깊이 관여됐다고 보네요. F4 회의도 했고 바로 그 다음날 새벽 회의도 했고 그 계엄을 발령하기 위한 국무회의는 갔는데 해제 회의는 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 제가 어제 많이 거기에 대해서 그 책임 추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짧은데 노상원이라는 분은 지금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섬찟한 어떤 증언들이 나오고 대단하죠. 있는데 어떤 인물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대단히 저도 뭐 노상원은 정확히 모르는데 이번 통해서 봤을 때 대단히 잔혹하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인물이다. 그것을 그 노상원 정보사령관 2016년도 할 당시 바로 직속부하인 HID 부대장이 그때 뼈저리게 느껴서 지금도 한이 돼서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얘기했어요. 그때 대북 어떤 특수임무를 계획하고 6개월 준비했는데 목숨 걸고 갔다 온 인원들을 폭사시키라고 폭탄 조끼를 입혀서 언제든지 눌러서 할 수 있게.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